오늘의 제일 뉴스입니다.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산과 군산 10개 선거구에서 20여 명의 입지자들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내양 100여 미터 구간에 조성된 석재블록이 매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지만 복원이나 보존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돌아오자 어김없이 올해도 익명의 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자비의 쌀 100포는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등 10곳에 10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이름 없는 천사의 손길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10개 선거구에서 20여 명의 입지자들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선관위에 마련된 예비후보 등록 창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지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갈 때 1대1로 우리 고객님들을 만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법에서 하는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일단 발로 뛰는 그런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구는 익산 7곳, 군산 3곳.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일부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들은 표심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저는 전에 4년 임기를 비상근으로 경험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금구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쓸 것이고, 두 번째는 회원님들의 복지 향상과 회원님들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첫날 비교적 한산했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돼 익산과 군산에서 2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자산 규모 2천억 원 이상이면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의원 투표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익산 선거구 7곳 가운데 이리 평화와 인화, 익산 서부, 익산 중앙, 원강 등 5곳은 회원 투표로 치러지고, 신익산과 북부 등 2곳은 대의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군산은 군산 중부, 동군산, 군산 제1 등 3곳 모두 대의원 투표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선거인 수는 큰 격차를 보일 전망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이 다음 달 14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면 정확한 규모가 드러나겠지만, 현재 익산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4만 7천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군산은 35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금고이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같이 합심만 된다면 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8일부터 이틀간,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해집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과 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하는 등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원은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되며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조배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로 배당됐습니다. 앞서 도내 시민단체는 조 의원이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부정하고 영장 집행을 막고자 했다며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 진행된 서교육감 항소심 재판에서 당초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1심과 2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것에 비해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 무효가 됩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동료 교수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서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군산군도의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가 올해 상반기 개통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제1교, 제2교, 제4교는 준공됐고 제3교는 수심이 낮아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90%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개통할 예정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290억 원이 투입됐지만 설계 변경 등으로 35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고군산군도 해역에 대한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여부가 오는 6월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내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내 시군에서 신청이 이뤄지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지구 지정을 결정합니다. 군산시는 고군산 해역이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복합곡물 생산단지의 영농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499헥타르를 100헥타르 이상 3개 구역으로 구분해 농업법인 3곳에 최장 10년 동안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공모를 통해 농업법인 3곳을 선정하고 영농은 임대차 계약을 거쳐 6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새만금 복합곡물 전문 생산단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게 됩니다. 전북도가 5년 동안 350억 원을 지원받는 육상 김양식 기술개발 공모 사업에 도전합니다. 전북도는 풀무원 대상과 함께 새만금의 넓은 부지와 풀무원의 식품 가공 기술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사전 검토와 서류, 대면 평가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풀무원 대상 전북도, 동원그룹 제주도, CJ 전남 해남군이 참여하면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내양 100여 미터 구간에 조성된 석재블록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지만 막대한 예산에 복원이나 보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내양 해양경찰서 파출소 앞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한 30cm 사각형 석재블록 9,700여 개가 일정 간격을 두고 깔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군산항이 개항하면서 만들어진 국가유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곳곳이 파이고 콘크리트로 덧칠하는 적이 뚜렷합니다. 내항이 일반에 개방된 이후 30여 년 동안 해안도로로 사용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 이 도로는 280억 원이 투입된 친수공원 조성사업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군산해수청은 당초 설계에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했지만 국가유산심의위원회가 보존하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가유산심의위원회는 석재블록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투명판을 덮어 관광객이 오가면서 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비포장되어 있던 거에 석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에다가 그 투명판인가로 해서 보존하게 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재 심의 그 의견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좀 사업이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는 수립 안 됐고. 하지만 해수청은 막대한 예산 부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특히 도로 위에 투명판을 덮을 경우 겨울철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그 문화재 보존 기술인이 정오로 해서 하나하나 깨갖고 보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안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미끄럽지 않겠습니까? 군산 내양 석재도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예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종이화폐 구매 한도를 월 4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군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존 10만 원이던 종이 상품권 구매 한도를 이달 말까지 4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만큼 다음 달부터는 다시 월 10만 원으로 축소되며 65세 이상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도내 학교의 성면 제거가 공사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모두 제거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1,100억 원을 들여 성면 제거 공사를 추진해 현재 12곳의 학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0년 전 전수조사 당시 도내에서 성면에 노출된 학교는 전체의 87%인 699곳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기한보다 2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학교 시설물 내진 보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를 유급 휴가로 의무 부여하게 됩니다. 결혼은 본인 5일, 자녀 1일이 부여되고 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5일, 조부모와 외조부모 등은 3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최정우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신의 첫 번째 익산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메가 익산역 프로젝트와 뉴왕궁 빌리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메가 익산역 프로젝트는 KTX 익산역 선상 주차장 조성과 함께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를 활용한 도심 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또 뉴왕궁 빌리지 프로젝트는 왕궁 지역을 공공기관과 관광, 교육 기능이 어우러진 신도심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내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이 전국 평균의 8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근로자 평균 급여액은 4,424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87% 수준입니다. 도내 14개 시군을 보면 전주가 4,108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군산이 3,945만 원, 익산이 3,70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명절이 돌아오자 어김없이 올해도 익명햇살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자비햇살 100포는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등 10곳에 10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이름 없는 천사의 손길로 어려운 이웃들은 웃음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부 현장을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설 명절을 맞이해 11번째 자비햇살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쌀 10kg 100포대를 기부했습니다. 익산의 익명 독지가가 올해로 벌써 11번째 기부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역의 아동과 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부된 쌀 100포대는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등 10곳에 각 10포대씩 전달됐습니다. 각 센터 차량에 쌀이 가득 채워지며 관계자들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항상 이런 저희 열악한 아이들의 취약한 시설에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이들과 맛있게 밥을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관계자들은 이번 후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도 이러한 기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명절 때 아이들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쌀 10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센터의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랑 차상위계층 아이들 그리고 조금 힘들게 사시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얼굴 없는 천사. 익명의 독지가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은 새해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비햇살 감사합니다. KCN 뉴스 정혜인입니다.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늘 북부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또 장보기가 끝난 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상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다이로움으로 3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포인트 10,000원을 지급합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의 제수용 농산물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수용 농산물 15개 품목에 대해 잔류 농약 등 463종을 검사한 결과 안전했습니다. 익산시는 2023년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설 제수용품 구입비는 4인 가족 기준 평균이 26만 477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가 오늘 발표한 가격조사 결과를 보면 백화점 34만 5,051원, 대형마트 23만 8,126원, 중소형 마트 23만 6,618원, 전통시장 22만 2,112원입니다. 가장 비싼 백화점과 가장 저렴한 전통시장에 비교하면 12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군산시가 설 명절 연휴 동안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종합상황실은 도로와 교통, 수도, 보건 등 8개 분야 60여 명이 27일부터 30일까지 비상근무합니다. 또 도로 파손 24시간 긴급처리반 운영, 긴급 상하수도 보수 등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민원 신청은 일반 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하면 됩니다. 농촌 지역을 돌며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51살 A씨는 익산과 김제 농촌 지역을 돌며 면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빈집임을 확인한 후 침입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8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임실군은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명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민선 7기인 2019년부터 설과 추석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만 원가량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입니다. 1,073명으로 1인 가구는 15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 가구는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군 진안읍에서 60대가 몰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또 다른 승용차가 트럭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우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노인인권 지킴이단을 발대했습니다. 노인인권 지킴이단은 30명이 위촉돼 구성됐습니다. 연말까지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전북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노인복지시설 22곳 등과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식품진흥원이 대학생 현장 실습생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실습은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게 됩니다. 주요 실습 분야는 친환경 포장, 식품 위생안전, 식품 제조 공정, 소스 개발 등입니다. 현장 실습은 소속 대학의 교과 과정과 연계돼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15명이 최종 선발됩니다.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청년 멘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군산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의 관내대학 졸업 미취업 청년으로 오는 31일까지 15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청과 읍면동에서 공공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는 지난해 18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행정 업무 근무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익산시청 펜싱팀이 전국 종목별 오픈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양윤진 선수가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권영준, 양윤진, 정병찬, 김종준 선수가 남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최신희, 최수빈, 최지영, 조예원 선수가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정병찬 선수가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익산시청 펜싱팀은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4년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습니다. 백제 왕궁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생활상 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은 백제 왕궁의 가치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지역박물관 미술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기획전시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원장들이 함께 모은 금액이며 이들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깊은 애정과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피면에 위치한 제1교회는 지난 20일 인피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0.5m, 먼바다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